네, 저는 지금 미국 구글 본사를 거니고 있습니다. 네, 최초입니다. 최초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최정인입니다. 얼마 전에 구글이 이 개발자의 회의 I.O.라는 행사를 열었죠. 거기서 뭐 사물 인터넷, OS, 안드로이드 앱, 뭐 기타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을 폭격하는 것처럼 막 발표를 하는 바람에 많이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임 오늘 이 시간에는 구글 이야기, 구글의 개발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자신문의 김시소 기자, 그리고 유재석 기자, 예, IT 동아의 강일용 기자, 거기에 IT 컨설턴트 김덕진 씨 함께합니다. 자, 저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느냐면 이 김 기자와 유 기자가 저보다 빨리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항공사에서 무려 14시간 이상을 결항시키면서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지금 막 달려왔습니다. 그 모 항공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자, 구글 개발자 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개발자 회의 I.O.라고 부르는데 뭐 인풋, 아웃풋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좀 나온 지 이제 꽤 된 편이죠. 예. 다만 이제 구글 I.O.의 가장 큰 특징을 하자 말씀드리자면은 네. 개발자 회의인데요. 네. 개발자에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뭐 웬만한 IT 회사는 다 이제는 뭐 개발자 회의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애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잡스 때문이 아닐까요? 네, 잡스 예. 때문이죠. 네. 네. 왜냐하면은 애플이 원래 개발자 회의를 하면서 신제품 발표를 또 해요. 네. 하반기에 신제품 발표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막 섞이게 되면서 어느 순간 개발자 회의에서 막 아이패드가 나오고. 예. 근데 구글은 1년에 발표를 하는 시즌이 한 번입니다. 개발자 회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로서도 뭔가 환호할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압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예.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용자 위주의 어떤 컨퍼런스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저는 안 갔다 온 사람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번 구글을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갔다 오신 분들의 좀 일단 해주시죠. 환호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역시 그 구글 포토 이야기 나올 때 와 하더란 말이죠. 사람들은 원래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개발자회의의 그 키노트를 들으면서 구글 포토에서만 거의 그 제대로 된 환호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가 들은 환호는 뭐지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본행사 시작하기 전에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게임하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그죠? 이긴 사람한테 뭘 줬나요? 안드로이드 인형 큰 거를 하나 주고. 인형이 줬군요. 맞다, 그 인형.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그냥 I.O.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뭐 발표됐었던 걸 슬슬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제가 MC네요. 예, 맞네요. 네. 예. 일단 구글 I.O.라는 행사 자체가요. 예. 일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보급된 이후부터는 구글 I.O. 이퀄 바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였습니다. 언제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주력이었어요. 예. 근데 올해는 그냥 안드로이드 이미 주역이라기보다는 그냥 발표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 정도만 알려주겠다. 예. 그리고 그 이상은 뭐 우리 이후의 걸 봐달라. 그런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요?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이제 그 안드로이드 페이가 네. 나와서 그 연합군들이 이제 공개가 됐죠. 금융사들이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편 결제 시장에 안드로이드가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예. 이번에는 보안이 강화된 거예요. 그 카드 정보, 카드 번호 정보를 원래는 예전에 그대로 기기에 보관을 해가지고 이게 유출될 경우에 다른 사람도 그 단말기 내부에 있는 구글 월렛을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 토크나이즈라고 해서 암호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페이도 이게 적용이 돼 있고 애플페이도 적용돼 있는데 맞아요. 안드로이드페이도 이번에 적용된 형태로 나왔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조금 연장선상에서 구글 나우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넣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 일단 구글 나우라는 게 원래
검색 사용자가 원래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한다는 게 당연시 됐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용자의 이 개인 정보를 약간이라도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가 궁금해하기도 전에 너가 알고 싶어하는 거 알려주겠다. 그게 안드로이드와 융합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안에 연락처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연락처가 궁금하니까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구글 라우한테 콩 버튼을 눌러서 물어보면요. 구글 라우가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연락처도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가 궁금해할 것인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알려주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같이 발표된 것 중에 브릴로랑 위브라는 그 사물 인터넷 OS하고 통신 프로토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가 스마트 홈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IoT라는 그 영역에도 조금 더 진화가 되면은 같이 접목이 돼서 사람이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아니면 습관을 패턴들을 캐치를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여줬다고. 보통 이제 사물들이 있잖아요. 뭐 책상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이런 것들에 칩들이 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OS를 첫 번째 만듭니다. 그게 바로 브릴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얘기했던 위브라는 것이 이 각각의 센서들과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형태인데요. 그 클라우드를 연결해주는 미드웨어라고 생각해야 되나? 기계도 기계 언어를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브, 그문이라는 게 바로 그 기계 언어예요. 이 기계와 기계, 브릴로를 쓰는 기계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브릴로 자체는 운영체제 그리고 가벼운 운영체제, 아주 가벼운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브는 그 기계들끼리 서로 소통하기 위한 약속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뚜껑 열었을 때는 브릴로보다 또 다른 곳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글 포토입니다. Google Photos. 구글 포토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용량 사진과 영상들을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되고 그 구글 포토스라는 앱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현장에서도 시연을 했지만은 뭐 날짜 혹은 키워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게 다 정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무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이런 무료 서비스가 없었어요. 이렇게 고용량 사진과 영상들을 올릴 수 있게 풀어놓은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뭐 당연히 저는 이미 그 서비스의 혜택 수혜자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이제 피카사라는 형태로 있었잖아요. 예. 구글 플러스라는 형태로 2003년도인가 설악산을 갔다 온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땐 디카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스캔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설악산 정상에서 찍었던 사진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디지털 태그가 아무것도 없는 사진인데 그 사진에 있는 배경에 있는 데이터를 자기가 이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한 거죠. 말씀하시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어딜 갔는지, 나의 생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구글 서버가 이제 모두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그런 거죠. 보면서 사실 제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까지 다 이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사실 좀 놀랐거든요. 이 친구가 한 20살 정도 됐을 때는 알아서 맞춤형 광고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그런 책 제목도 있죠.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노래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저는 이미 드렸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아마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다. 사실 예전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서비스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뭐냐면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구글 플러스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한테 패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구글 I.O. 때 구글 플러스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구글이 중시하지 않는 서비스가 됐고 그 중에서 가치 있는 것만 살려내야겠다라고 구글이 생각한 겁니다. 구글 포토스가 이제 1600메가픽셀을 얘기하고 1080 HD를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사용자를 위한 걸로도 볼 수 있겠지만 구글을 위한 걸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머신러닝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1600메가픽셀이라는 건 고화질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화질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이 현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습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갤럭시 S6와 그리고 이제 G4의 영향입니다.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개발사니까 안드로이드를 먼저 우대해 줘야겠죠. 1600메가픽셀이 뭐냐면요, 바로 현재 안드로이드 최상위 폰들의 그 카메라의 그 사이즈입니다.
너의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다 받아주겠다. 그렇죠. 이 저장 그것 때문에 개념으로 딱 1600 megapixel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구글 포토 이야기가 역시 뜨겁긴 하네요. 네.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짜니까요. 예. 자, 이번 그 구글 개발자 회의 속에서 그 한국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재밌는 어떤 이슈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둘째 날에 네. 탱고 프로젝트라 그래서요. 카메라 2개로 3D 현실을 구현하는 아주 재밌는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프로젝트. 거기에 SK텔레콤의 그렇더라고요. 솔루션이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안드로이드 오토 세션에 가보니까 뭐 현재 자동차가 들어가 있었고 또 안드로이드 웨어 세션에서는 당연히 이제 스마트워치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삼성과 LG의 제품들로 그렇게 꾸며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 또 재밌게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게 그 차 기자님도 취재하신 내용이에요. 뭐냐면 구글이 원하는 인재상. 예. 네. 제가 그 사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쓰레기 발언을 하길래 그 쓰레기를 주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제목으로 뽑았더니 구글 코리아 앞에서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줍겠다라고 댓글 달으신 분이 계신데 하셔봐야 채용되지 않습니다. 라벨로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키노트에서 얘기할 때 구글이 또 희한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가상현실. 그 뭐 카드보드 내고 그냥 그걸로 끝낼 줄 알았는데 카드보드를 이번에 또 줬어요. 그죠? 자, 갖고 왔습니다. 카드보드 갖고 2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스마트폰을 자, 스마트폰을 여기에 넣습니다. 네. 넣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카드보드 1이 나왔고 이게 이제 2인데 왜 이걸 또 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냈죠? 예, 개선한 겁니다. 개선. 예, 일단 맨 처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카드보드 1은요. 엄청나게 싸 보였어요. 이거는 뭐냐? 약간 덜 싸 보입니다. 싸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약간 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럽죠? 네. 이게 뭡니까? 예, 옛날 것보다 물론 더 심했습니다. 구글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격을 이제 저렴하게 만들어서 뭐 저기 제3세계 국가에 있는 뭐 학교나 이런 데 이제 다 보급을 해서 네. 교육용으로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죠. 이 카드보드뿐만 아니라 예. 그 이상하게 생긴 그 물건을 갖고 나왔어요. 16개의 고프로를 원형으로 합쳐버린 그 고프로 레이. 예. VR 콘텐츠 제작이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트래킹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으로 확산을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몰입감들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고프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미 고프로에서는 6개짜리를 붙이는 위아래가 가능한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그걸 또 봤습니다. 또 우연히 만났습니다. 고프로에서 일을 하고 있죠. 데이비드 레이.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CSU로 또 다시 만나뵙게 되는군요.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갖고 있는 거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이제 360도 비디오라고 하죠. 현재 지금 6개가 붙어 있고요. 구글이 보여준 360도 비디오는 현재 위 아래는 현재 찍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로로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3차원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듯이 이거는 현재 이제 위도 가능하고요. 아래까지 촬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꼭 한 가지를 이제 좀 더 언급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둘째 날 세션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겁니다. 옷감 관련된 뭐 이 센서를 이용한 뭐 이상한 거였는데 이게 뭐죠? 프로젝트 자카드라고 해서 예. 그 5단에다가 이렇게 그 센서를 넣어서 예. 만지면은 어떤 기기들이 반응할 수 있게 그런 스마트 옷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이 자카드가 굉장히 구글스럽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현장에 같이 계셨잖아요. 예.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실을 짜고 영국에서 옷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면서 옷이 완성돼서 스마트 옷이 되고 예. 심지어 리바이스가 이거에 협력사로 함께 참여한다는 걸 발표하는 거를 봤어요. 예. 그거 보면서 굉장히 애플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했던 발표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구글에서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덕진 씨, 네. 그 이번 그 아이오 관련돼서 네. 뭐 좀 반응들 좀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일단은
결국 소비자들은 직접 자기가 만져보거나 자기가 써볼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구글 포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스마트카에 이제 뭐 현대자동차가 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섬유 쪽이나 구글페이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또 사용자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개발자 회의를 좀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개발자 회의지만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어떤 방식 이런 데에도 관심을 많이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트렌드를 주도하는 IT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접속 후 무엇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기즈모도가 소개한 시스코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고 전체 트래픽 중 80%는 동영상이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 인터넷으로 TV를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2019년에는 IP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장치의 수가 인구의 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들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왜 항상 저는 데이터가 부족한 거죠? 저만 그런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우 10이 7월 29일 전 세계 190개국에 공식 출시됩니다. 윈도우 10은 PC와 태블릿용 버전이며 스마트폰용인 윈도우 10 모바일은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전망입니다. MS는 윈도우 10 출시 후 1년간 윈도우 7이나 8.1 사용자들에게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업그레이드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시작됐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것저것 너무 안 되는 윈도우 8에 고생을 해서 그런가요? 못 사고 윈도우 10도 내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공짜라니까 바꿔볼까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개원 28주년을 기념하여 글로벌 기업가 정신과 창업 생태계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요. 국내외 기업가 정신과 창업 생태계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으로 창업 활성화와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01년부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는 지금 아주 잘 조성되고 있고 우리 또 젊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앙트프로너십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그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업이 좀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애플 CEO 팀 쿡이 최근 한 자선단체에 650만 달러를 기부하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IT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팀 쿡은 지난 3월 미국 경제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10살인 조카에 대한 교육 지원을 마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해외 IT 업계는 쿡이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재산 환원에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 멋짐인데요. 저도 열심히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IT로 세계를 정복하는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테크수다. 이거 어디죠? 샌프란시스코에 샌프란시스코. 네. 자, 지금 테크수다에서는 차마 우리가 정색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 과감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IT 컬럼니스트 서진호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한 분이 있죠. 제가 그때 이름하여 IT계의 문익점이다. 김윤기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할 말이 많네요. 저희가 이 테크수다에서 이 코너에서만, 이 현지에서 찍는 이 코너에서
만 공개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코너 마지막에 보여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국내 최초입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여기 어디냐면 호텔 스위트룸입니다. 스위트룸. 스위트룸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냥 룸입니다. 보시다시피 진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첫날 키노트에서는 안드로이드 페이가 제가 가장 그림 남았었습니다. 야, 그럼 둘째 날도 뭐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둘째 날이 훨씬 더 재밌었었습니다. 하나. 웨어러블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예. 리바이스와가 구글랑 이렇게 섬유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김영희 씨는 구글 I/O를 어떻게 봤습니까? 통틀어서 제가 좀 신기하게 봤던 거 하나는 핸즈프리라는 구글에서 새로 발표한 새로운 페이먼트 방식을 가장 흥미롭게 봤습니다. 유재석 기자 기억에 남는 거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구글 포토스. 구글 포토스. 기억이 납니다. 핸즈프리. 왜 그게 기억에 남습니까? 음성으로 이제 바로 페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손에서 뭐 카드를 꺼내거나 뭘 갖다 대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I'd like to pay with Google이라고 말만 하면 페이가 끝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올해 말에 바로 이제 맥도날드랑 파파이스를 첫 파트너로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어리아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좀 길게 해야 되는군요. 아니요. 보통 구글은 오케이 구글 뭐 이렇게 해서 뭐 짧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세 분을 보고 세 분 왼쪽 손을 좌우해 주세요. 이거 야 정말 이게 말이죠 지금 빨리 저는 무엇을 차고 있을까요? 저는 잠깐하게 지와치를 차고 있어요. 구글 I/O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어떻게 패널로 나와 있는 세 사람이 애플 와치를 차고 있다는 거 굉장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이거 들고 안드로이드 웨어 총괄한 개발자한테 애플워치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핸즈프리 I'd like to pay with Google. pay with Google 이렇게 얘기하면 결제가 된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식이 조금 더 안드로이드 페이가 조금 더 기능들을 더 확장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음 주에는 아마 애플페이가 조금 더 발전한 방식들을 WWDC에서 발표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시크스가 방송을 녹화하고 계시고 서진호 칼럼니스트께서 눈여겨봤던 키워드가 뭐였죠? 사실 어제 첫째 날에는 조금 키노트가 너무 평범하고 지루함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보링하다 라는 어떤 표현이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죠. 네네네. 미국이나 있는 IT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둘째 날에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바로 프로젝트 스코어라고 해가지고요. 그 리바이스 여러분들 청바지 회사 아시죠? 자카드 프로젝트. 자카드 프로젝트. 자카드랑 여기 발음에는 그게 왜 인상 깊었습니까? 납치당했을 때 보통은 이 시계나 이런 폰 같은 거는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이제 입고 한번 그냥 버튼을 누르면 911이나 이런 데다가 바로 이제 통신이 되면 얘가 위험하다는 그런 것들을 SOS 신호 같은 이런 것들 보여주면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굳이 분야를 따지자면 웨어러블이죠? 네, 그렇습니다. 웨어러블. 첨단 웨어러블. 정말 웨어러블이죠. 자카드 프로젝트에 앞서서 또 솔리라는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 인상 깊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제스처에서 나오는 레이더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는 건데 이런 거에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걸 집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변환을 해서 인식을 한 걸 통해서 컨트롤을 하는 건데 특별히 뭔가 디바이스를 착용할 필요 없이 그 가까이에서 이제 손가락하고 손만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첫날 키노트에 이제
안드로이드용의 IoT가 발표가 되었었죠. 그렇죠. 브릴러. 네, 브릴러. 예. 이게 일단은 에스모 기업이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에스모 기업이 그 MWC에서 공개했었죠. 아 그렇습니까? 그 네. IoT 관련한 플랫폼 네. T를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다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예. 타이젠 OS를 기반으로 하고 예, 삼성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삼성전자가 타이젠을 기반으로 하고 예.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것에 허브를 삼성전자가 구축하겠다라고 어허. 했던 것과 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다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IoT에서의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네. 이거를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형태로 맞춰가고 있는데 네. 이게 스마트폰 OS도 예. 있고요. 누가 먼저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서비스들을 가져올 것인가의 싸움이 또 되지 않을까. 유비자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던 게 구글 뭐였죠? 포터스죠. 뭐였죠? 구글 포터스. 구글 포터스. 이 구글 포터스가 이날 이렇게 탁 불이 붙었던 첫 번째는 당신의 아이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 모든 사진을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하나로 다 모아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야. 네. 프리! 공짜 아니 공짜다. 예. 네. 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진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백업을 예. 공짜로 시켜준다. 예. 네, 구글이 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뭐 두 분은 조금 이제 같이 못 갔지만 저희가 또 와서 이제 구글 캠퍼스를 갔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구글 캠퍼스를 네. 갔다 왔는데 저 역시 뭐 그 소문에 듣던 대로 네. 굉장히 그 의리의리한가요? 예, 의리의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인 자동차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큰 일이에요. 네. 무인 차는 거의 다른 곳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네.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아무도 못 본 걸로 저만 발견해서 쫙 찍었죠. 예. 저희 사실 이번에 와서 굉장히 구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명확한 답을 찾았다기보다는 네. 체감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 기자님은 그러면 네. 만약에 한 줄 평을 한다면 구글은 무슨 회사다? 구글은 땡땡땡 뭐다? 구글은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진행하시는 거. 사실 그 서준호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걸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네. 각자에게 어떤 그 이번 키노트, 구글 I.O. 기간 동안에 네. 어떤 나온 걸 보면서 네. 한 줄 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키노트는 지루했지만 둘째 날에 에이탑이나 그 안드로이드 네. 재밌는 부분이 많았다. 알겠습니다. 구글이 사람들의 어떤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선은 대단한 회사예요. 그건 인정할게 인정해야 돼요. 네. 자, 서준호님이 네. 보시는 네. 이번 구글 I.O.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구글은 첨단 비전을 제시하는 회사다. 전 세계 엔지니어들한테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계속해서 연구 발표하고 제시하고 비전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번 구글 I.O.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자, 구글 I.O. 네. 많은 걸 뭐 느끼고 또 많은 걸 뭐 배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걸 느끼고 가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마지막에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구글 못지않게 지금도 엄청난 그 주가를 올리고 있는 네. 회사가 있죠. 어디죠? 얼굴. 예. 페이스.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을 저희가 국내 최초로 페이스북 네. 신사옥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뭐 옛날 사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사옥 그대로 있고 모자라서 이제 사람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옆에 커다란 걸 지었더라고요, 그렇죠? 빌딩 20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을 가져왔습니다. 뿌듯합니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 영상을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신사옥 옥상 왔더니 그냥 정원이네요. 사실은 이 아래, 이 땅 밑에 여기서 지금 저커버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안녕. 네, 오늘 티타임은 이 구글 개발자 회의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채롭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티타임에서는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집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모습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istance was a friend.